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자, 오늘은 SK이노베이션하고 SK 테크놀로지 V1텍 신흥 SAC를 그동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적으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심했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순간 4%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잘 올라갔다가 오늘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개인들의 많은 또 매도세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외국인들 매수세 있었죠. 이게 투자자 매 동향인데,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이제 사거리일제 매도하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개인들이 매도세를 하고 매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폭이 굉장히 세졌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잘 올라왔다가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가 이제 생각보다 신용 미수 부분이 아마 2차전지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밀렸는데 우리나라가 지수 차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차익 실현 때문에 떨어졌겠지랄 수는 있긴 하지만 차트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20개월 대한 변곡점 정확하게 947포인트가 되고 제가 950P까지는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히 여길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맞고 떨어질 자리를 그냥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신기하죠. 특히나 요새 같은 시장에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들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개인분들이 어떤 그 대형주를 삼성전자의 대형주를 팔고서 2차 전지를 옮겨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순간 이제 투매도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이틀 정도 미수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미수라든가 신용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지수를 보니까 아직도 월봉에서는 5개월 선 위에 있는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아직은 5선 위에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제가 방송을 찍는 지금 시간은 이제 시장이 끝나고 지금 저녁 때인데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내보낼 시간은 내일 아침이 돼요. 그런데 엄연히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20선을 지켜줬습니다. 아직은 지수가 그래도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을 좀 봤더니 에코프로는 이제 좀 올라가 있고 에코프로 BM도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LS 같은 경우에 내일 공매도 금지가 돼요.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어느 정도 이제 그 거래소에서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이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떼일지 에코프로 BM이 떼일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주식이 떼일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죠. 단지 상황을 설명드리는 건데 저는 단지 그냥 SK이노베이션이나 SK테크놀로지 V1텍 신흥 SAC 같은 아직은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굉장히 블랙홀이 된 2차전지 맞는 말이죠. 지금 2차전지 빼고는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나마 2차전지가 잘 올라갔다가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친구들 한번 보면 거의 올라가는 게 없어요. 반도체도 그립고 전기차 충전도 그립고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들까지도 지금 크게 올라가는 게 없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일하게 이제 3기 EV 정도, 이 정도가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기 EV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시간에 좀 상한가도 갔죠. 나름 이슈가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쨌건 SK이노베이션, 아이테크놀로지, V원텍, 신흥 SNC를 저는 절대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아무리 제가 좋게 보여도 언제든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도 주식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건 아니고 저는 단지 상황을 좀 설명해 봅니다. 자, SK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이 10억을 기록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흑자 전환한 게 정말 다행이죠. 또 하나가 이 흑자 전환한 SK 테크놀로지가 SK온하고 조단위 계약까지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들이에요. SK 테크놀로지나 SK온이. 그래서 SK온하고 SK 테크놀로지가 흐름이 좋다는 거는 역시나 SK이노베이션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반드시 이런 상황을 알고 주식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차트를 보면 오늘 좀 많이 흔들긴 했어요. 그죠? 저도 물론 이제 매수하는 종목이긴 한데 저도 지금 손실권에 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 경우, 그러니까 예전 앞에 있는 매물들을 뚫어주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올라갈 때 매수 좀 추가 매수했다가
여지없이 뭐 손실 구간이긴 한데 엄연히 아직도 매물대 위에는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날 이 자리를 깨고 다시 5일선까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내일이면 5일선이 한 이만큼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고 본인이 단기나 단타 뭐 이런 관점이라면 당연히 이런 매물대를 깬다거나 5일선을 이탈하고 일단 손절치고 보는 게 맞아요. 손절 못하면 이런 데도 오고 이런 데도 오겠죠. 대신에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달 종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상 그냥 20개선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20개월 지켜주게 되면 앞으로 여기도 가고 일단 한 번은 갔어요. 원래 여기가 또 맞고 떨어진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요 20개월 변곡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지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요렇게 가격대가 26만 원대 여기 뚫어주면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밀리긴 했는데 결국은 역시나 다 회복해졌고 앞으로도 추세나 흐름은 좀 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며칠간 뭐 흔들리거나 2차전지가 무너질 때 무너질 수 있긴 하겠지만 역시나 20개선만 잘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자회사인 SK 테크놀로지 흑자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 친구는 보면 제가 월봉에서 20개선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목표가가 여기가 되게 돼요. 짧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5개월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역시나 추세가 좋고 주봉에서 기본적으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일 다음 주 한 주 정도 또 5선까지 음봉 하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음봉 떨어졌을 때 5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5일선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이쁘게 음봉이 두 방이 생기게 된다면 뭐 단기가 됐든 스캘퍼가 됐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일단 손절 하시고 제 생각엔 60일선까지 사실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쭉 들고 가시면 분리막 쪽에서는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북미 쪽에서는 거의 탑급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SK 테크놀로지 정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룹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 중에 하나고 또 이제 V원택도 순간 변동폭이 셌어요. 아까 보니까 순간 한 9%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월봉에서 보면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5개월선 깨면 때까지 밀리니까 그때는 손절을 한다든가 뭐 본인의 기준에 맞게 나는 뭐 몇 프로 떨어지면 손절할 거야. 당연히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겠죠. 그 지키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이번 달 종가상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번 달의 음봉은 생각보다 이쁜 음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쭉 따라가면 나중에 결국 16,000원도 가고 1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저도 주식 유튜버지만 제 말을 믿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본인 스스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부위원택이라는 회사를 공부해보고 과연 나의 피 같은 돈을 저기다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신흥 SH인데 신흥 SH도 흐름이 좋죠. 자, 정확하게 5개선 위에 있어요.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위에 올려주게 되면 이전 고점 또 한 번 이렇게 7만원대도 갈 수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수급주선 이 60주선이라는 게 일봉에서는 60일선이 보통 수급일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60주선이 수급주선이 되죠. 수급주선 위에 있다는 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2차전지가 흔들리면서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냥 241선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신흥 SH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2차전지가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셌죠. 저렇게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위아래로 20, 30% 흔드는 시장은 우리나라가 뭐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만큼 엄청나게 특이한 뭐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는 건 어쨌거나 굉장히 2차전지 변동폭이 세다는 거니까 항상 고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칼 같은 손절 라인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신용미수 쓰지 말고 튼튼하게 현금으로 운영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어쨌건 이 네 종목 정도는 아직도 월봉 해치가 낮고 많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영상을 마쳐봅니다. 밤이 좀 늦었어요. 10시인데 방송을 실질적으로 내일 아침 한 7시쯤에 내보낼 거거든요. 제가 일반 실방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하다 보니까 가끔 방송이 빌 때가 있는데 너무 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서 꼼꼼하게 살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